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모아온 은퇴 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면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서류 뭉치 속에 쌓여있던 퇴직금, 수십 년 동안 절약하며 모아둔 저축, 그리고 노후를 꿈꾸며 계산해 두었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그 공포를 어떻게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최근 상담실에서 한 교장 선생님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으며 성실히 일했고 은퇴할 때는 무려 14억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모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노후는 걱정 없으시겠네요. 자녀들에게도 든든한 아버지시겠어요. 하지만 그분은 뜻밖의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물가가 저렴하니 그 돈이면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넓은 집을 마련했고 현지에서 친구도 사귀며 여유롭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분의 통장 잔고에는 고작 3,700원만 남았습니다. 그 많던 돈이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처음에는 생활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해외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현지인을 고용해야 했고 사소한 일에도 비용이 더 들었습니다. 또 한국에서 오는 손님을 대접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거기에 잘못된 투자까지 덧붙였습니다. 현지 부동산과 사업에 손을 댔다가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믿었던 지인이 등을 돌리면서 수억 원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남은 인생은 편안히 살고 싶었는데 지금은 하루 세끼 밥값이 두렵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십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선택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퇴 자금을 들고 해외로 혹은 새로운 사업에 올인하는 분들. 그 결과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 사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연을 바탕으로 노후 자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삶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현명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일은 준비하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노후의 불행 역시 준비하지 않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이 교장 선생님이 겪었던 현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연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 삶을 계획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이 정도 자금이면 어디서든 충분히 살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처음에 현지 물가가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집도 훨씬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가격이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살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훨씬 더 컸습니다. 첫째, 언어 장벽 때문에 생긴 추가 지출입니다. 통역을 쓰거나 현지인에게 일을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단순한 계약서 하나를 작성하는 데에도 수십만 원이 들었고 사소한 행정 절차마다 비용이 붙었습니다. 둘째, 건강 문제입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면역력이 약해져 한 달에도 몇 번씩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는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큰돈 들 일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감기 한 번에 수십만 원이 나갑니다. 그분의 한숨이 기억납니다. 셋째,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지출입니다. 멀리서 손님이 찾아오면 급진히 대접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좋은 음식, 여행, 숙박까지 모두 비용을 감당했습니다. 한두 번이겠지 하던 것이 누적되면서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타격은 투자였습니다. 현지에서 알게 된 지인이 이 부동산은 곧 오를 겁니다. 지금 투자하면 2배가 됩니다라며 권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교장 선생님은 사람을 쉽게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수억 원을 잃었고 믿었던 지인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나도 저 상황에 있었다면 비슷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퇴자금 관리의 무서운 함정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사람은 방심합니다. 그리고 방심은 곧 손실로 이어집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모아두는 것만으로는 보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진짜 노후를 좌우합니다. 이번에는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 그리고 은퇴 자금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그분은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학부모와 제자들 모두에게 존경받았고 재정적으로도 절약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노후 자금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교훈은 큰 돈을 가졌다고 안심하지 말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시점에 일정한 자산을 확보하면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안도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돈은 지켜내는 지혜가 없으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특히 낯선 환경이나 잘 모르는 영역에서 그 돈은 더욱 빨리 녹아내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계획 없는 이주는 위험하다입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은 관광객으로 잠시 머무를 때와 실제로 살아갈 때가 전혀 다릅니다. 생활비, 언어, 문화, 의료 체계, 법적 절차,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생각보다 훨씬 큰 비용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사람을 쉽게 믿지 말라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탓에 타인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노후 자금은 그 어떤 관계보다 냉철하게 지켜야 합니다. 지인이라 괜찮다, 권유하는 사람이 성실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은퇴 자금은 지키는 것이 먼저다. 불필요한 투자, 무모한 선택, 과도한 대접보다 자금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다른 한 분은 큰 돈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안전하게 은행과 연금으로 분산해 두었습니다. 투자를 제한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 돈은 내 노후를 위한 것이니 험하게 굴리지 않겠다라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넉넉하진 않아도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의 권유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당장의 즐거움 때문에 미래를 희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부자가 되는 길은 욕망을 줄이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켜야 할 돈을 욕심으로 흐트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길이자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번에는 은퇴 자금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원칙, 즉 건강과 생활 습관이 왜 돈만큼 중요한지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빠르게 우리 삶을 위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의 붕괴입니다. 교장 선생님 역시 은퇴 후 베트남에서 살 때 뜻밖의 건강 문제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이었지만 낯선 환경에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잦은 병치레가 이어지면서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단순한 진료에도 수십만 원씩 지출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아프니 불안했습니다. 돈은 줄고 건강은 무너지고 이 두 가지가 겹치니 하루하루가 공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은 지출될 뿐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그래서 분명합니다. 건강은 최고의 자산이며 지출을 막는 가장 큰 보험이다. 실제로 노후 파산의 많은 원인이 질병과 의료비라는 것을 아십니까? 한국에서도 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발생하는 큰 지출의 절반 이상이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라고 합니다. 즉 건강을 잃는 순간 그동안 모아둔 돈이 한순간에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싱겁게 먹기, 수면을 충분히 취하기. 이 단순한 습관들이 수억 원의 자산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큰 돈을 모은 것은 아니었지만 은퇴 이후 건강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녔습니다. 그 결과 의료비는 최소한으로 들었고 몸이 건강하니 일상의 기쁨이 늘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내 돈만 챙기고 있지, 정작 건강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건강이 무너지면 돈은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건강이 지켜져야 돈도 가치가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건강은 모든 행복의 기초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건강은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노후를 지키는 세 번째 원칙, 즉 마음과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돈과 건강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과 건강이 지켜져도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끊기면 그 노후는 결국 외로운 싸움이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외로움은 육체적 질병보다 더 큰 고통을 줍니다. 교장 선생님 역시 해외에서의 생활이 처음엔 화려해 보였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음식, 새로운 사람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그리고 가까운 지인과 가족의 부재가 그분의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결국 믿었던 현지 지인에게 배신당했을 때 돈보다 더 큰 상처는 사람에게 속았다는 상실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한 사람, 몸이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한 사람입니다. 돈이 있어도 그 곁이 비어 있으면 삶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그래서 분명합니다. 노후에는 돈보다 관계가 더 큰 자산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셨나요? 자녀와의 대화는 어떠신가요? 친구와의 연락은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주 작은 안부 전화, 짧은 대화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하지만 자존심이나 서운함 때문에 연락을 끊는다면 그 공백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평생 돈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주변에 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늘 먼저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밥은 먹었니? 건강은 괜찮니? 짧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산은 통장에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게 내 진짜 재산이지.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 노후는 공허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살아있는 노후는 가난해도 따뜻합니다. 돈과 건강은 나를 지켜주고 사람은 내 삶을 채워줍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관계 속에서만 인간은 완전해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원칙을 균형 있게 지켜내기 위해 어떤 자세와 지혜가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돈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퇴 자금을 모으는 데만 몰두하고 정작 건강이나 관계에는 소홀해집니다. 혹은 반대로 건강에만 집중하거나 사람과의 관계에만 의지하다가 경제적 기반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후는 세 가지가 동시에 지켜져야 합니다. 경제, 건강, 관계.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나머지 둘도 흔들리게 됩니다. 첫째, 경제를 지키는 실행법입니다. 모아둔 자금을 절대 한 곳에 몰아넣지 말고 분산시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은행 예금, 연금, 생활비 통장, 용도에 따라 나누어 관리하면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투자 제안은 반드시 며칠간 시간을 두고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조급한 선택은 반드시 손실을 부릅니다. 둘째, 건강을 지키는 실행법입니다. 거창한 운동보다 매일 30분 걷기, 규칙적인 수면, 정기적인 검진.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노후 의료비의 절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하기 어렵다면 친구와 함께하는 산책이나 모임을 만들어 즐거움을 곁들여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관계를 지키는 실행법입니다. 먼저 연락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내가 왜 먼저 해야 하나라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안부를 묻는 작은 말 한마디를 시작하세요. 또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복지관이나 작은 모임에 참여하면 예상치 못한 위로와 도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경제를 지키면 건강관리와 관계 유지에도 여유가 생기고, 건강이 유지되면 돈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주며, 관계가 살아있으면 돈과 건강을 지킬 힘이 생깁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서로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 가지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시나요?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채워야 할 과제입니다. 철학자 공자는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가까운 근심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근심이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당부와 마무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퇴자금 14억을 들고 베트남으로 떠났다가 결국 통장에 3,700원만 남았던 교장 선생님의 사연은 결코 먼 나라 이야기나 드라마 속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누구라도, 또 우리 자신이라도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첫째, 돈만 바라보다가는 어느 순간, 한순간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을 소홀히 하면 모아둔 자금은 의료비로 흩어지고 맙니다. 셋째, 관계를 지키지 않으면 남은 생은 외로움 속에서 휘청거리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비로소 노후는 평안하고 존엄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가 아니라 내 삶의 기둥은 경제, 건강, 관계, 이 세 가지가 고르게 서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많은 분들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과 관계를 잃으면 삶 자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새 기둥을 하나하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인생의 황혼을 빛나게 하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좋은 습관과 친구다라고 했습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노후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습관이 삶을 단단하게 하고 사람이 마음을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떠오른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분들의 삶에도 지혜가 되어줄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지켜드릴 또 다른 노후의 지혜와 감동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경제가 든든히 지켜지고 건강이 평안하며 마음이 따뜻한 관계 속에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